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및 해외에서 다양한 중국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양한데요. 먼저 인권 침해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단속, 위구르 무슬림과 같은 소수 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을 포함해 다양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탄압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디어, 인터넷,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검열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VPN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유튜브는 물론이고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위 및 기타 형태의 반대를 진압하기 위해 무력까지 사용해가며 반정부 활동과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엄격하게 통제당하는 중입니다. 대만과의 문제에 대한 분쟁과 긴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시위와 정치적 활동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티베트, 홍콩, 대만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에 대한 시위가 다른 국가에서도 일어났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홍콩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2020년에는 중국 정부가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 무슬림을 처우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여러 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점점 중국 반정부 시위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강경 대응을 하는 중입니다. 여기 호주 시드니에서 평화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 중국계 호주인이 있습니다. 이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중국인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는 시위자에게 내일 오지 말라고 경고하며 만약 올 경우 자신이 아는 지인들을 불러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위자는 자신을 협박하는 것이냐 묻는데요. 그는 협박을 하는 것이 맞다며 고소를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30분 동안 저와 말다툼을 한 후 그는 제가 내일 돌아오면 친구들을 데리고 저에게 나쁜 짓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 다음 몇 분 후 그는 제 시위용 피켓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를 쫓았지만 그는 이미 피켓을 훼손하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호주 경찰에게 이에 대해 말했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피해는 없었고 피켓이 아무리 훼손되었어도 돌려받았기 때문에 협박 또는 도난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돕지 않았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협박인 건가요? 해당 시위자의 또 다른 영상입니다. 학생으로 보이는 중국인 무리가 시위자를 위협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본인들 또한 중국인임에도 영어를 잘 못하는 해당 시위자에게 중국식 영어를 사용한다며 비하 발언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촬영하고 있는 폰을 뺏으려고 했고 계속해서 욕설을 사용합니다. 그의 영상은 일주일 전 트위터에 올라온 뒤 수많은 조회수를 받으며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응원해주는 여러 사람들이 그의 시위를 돕기 위해 기부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인 공산당 지지자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협박이야? 내가 거기 있었다면 너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을 거야. 이제 좀 그만해라. 보기 지겹다. 감성을 팔아서 돈 벌려고 아주 꼴값을 떠는군. 도저히 못 봐주겠어. 곧 호주 경찰이 너를 체포할 거야. 너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어. 부모가 너 같은 아들을 키우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하지만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다른 반정부 지지자들의 반응도 있어 몇 개 가져왔습니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지지해. 될 수 있으면 호주에서 너를 도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 만약 혼자 해야 한다면 쇠사슬을 호신용으로 들고 다녀. 여러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유리할 거야. 왜 호주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지? 너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 만약 위협이 너무 많거나 피해를 받는다면 정부로부터 개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알아도. 너를 멀리서 응원해. 너무 창피하다. 우리 민족이 욕먹는 이유가 있어. 이렇듯 온라인과 현실 세계 모두에서 의견 대립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중국 신장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으로 인한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망자들에 대한 별다른 사과 없이 이 동네는 위험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과 봉쇄는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극은 상하이, 우한, 베이징, 타이완 및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시위대는 중국의 주석 시진핑의 퇴진과 공산당의 퇴진을 요구하기까지 했고 정부를 모욕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투옥될 위험이 높은 중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시위는 상당한 규모였던 만큼 그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먼저 중국 시민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제하고 검열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챗, 웨이보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일부 중국 시민은 시민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정부의 대응에 대한 뉴스와 정보를 비밀스럽게 문서화하고 소셜미디어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이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운동은 바로 공개 시위였는데요.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보이며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지만 이번에는 하얀색 백지를 들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용감한 시위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 내부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 및 비판이 보고되었으며 일부 학자들은 정부의 대처와 이것이 중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시위를 벌이는 것은 1989년 이후 중국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중국이 코로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면서 11월에 시위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실종되었으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당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여러 시위자들이 구금되어 있으며 이 중 한 시위대에서는 1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외국 대학들은 그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활동가 조직은 체포된 이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 광저우, 난징과 같은 다른 도시에서 시위를 벌인 사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구금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구금되어 있는 여성 중 확인된 4명의 여성은 싸움을 일삼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최대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국 내 악명 높은 혐의이며 몇몇 비평가들은 이 체포 방법이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 다수는 교육을 잘 받았으며 일부는 영국과 미국의 대학을 나왔고 현직 작가, 언론인, 음악가, 교사 및 금융 산업 전문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여성이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그들이 페미니스트인지 또는 페미니스트 활동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구금된 한 여성의 친구는 이들은 그냥 중국 사회를 걱정하는 젊은이들일 뿐이다. 내 친구는 여성의 권리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인권, 취약계층의 권리에도 모두 관심이 있다. 페미니스트 관련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 고 말했습니다. 유명 인권운동가 양 잔칭에 따르면 구금자들의 가족들은 그들이 받고 있는 엄청난 압력을 감안할 때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근과 채찍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부에서는 체포된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면 조기 석방될 것이라고 가족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일자리와 연금을 잃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랜 유학생활 등으로 인해 이를 지지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